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9일부터 11일까지 남해와 동해에서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해상 기반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인 정조대왕함 등 이지스 구축함 3척과 다수의 전력이 전개해 대함전과 대잠전, 방공전 등 복합 상황 속에서 기동함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제80주년 해군 창설 기념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인공지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해군력을 건설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의 필승 해군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유엔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이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미 해군으로 참전했던 말콤 린 윌리엄스 옹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평화를 지켜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SS 대공 헌지랑 타워 날파 쪽 SM 쪽 각 한 발 인게이지 조세. 리커미드 파이 수신 SM 파이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창설 80주년을 맞은 해군이 처음으로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을 펼쳤습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는 이지스 구축함 3척 등 주요 전력을 동원해 대함전과 대잠전, 방공전 등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 대한 작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등 우리 해군의 해상 전력이 바다를 가릅니다. 가상의 적함을 향해 함포를 쏘는 함정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가 실시한 첫 함대급 해상 기동 훈련입니다. 훈련엔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을 비롯한 함정 7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함대 전력은 대함 사격은 물론 대잠수함전, 방공전 등 여러 전투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 부대로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또 기동군수 지원 작전 훈련을 병행해 함대급 전력의 작전 지속 능력을 키웠습니다. 기동함대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는 군사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해군 1, 2, 3함대가 각각 동서 남해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기동함대 사령부는 관할 해역을 특정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해 함대급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다며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해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의 필승 해군이 될 것을 다짐하는 창설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만들 강한 해군력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이경섭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 앞 해군의 고양된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광화문 일대가 우리 해군의 푸른 물결로 덮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판옥선 형태를 띤 특설 무대에서 이순신 장군의 나라 사랑 정신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진행됐습니다. 개식사와 모범장병 표창으로 막을 올린 행사는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의 기념사와 헌정시 낭독, 해군기 개양 및 해군가 제창으로 구성됐습니다. 선배 전우들이 피땀으로 일군 위대한 성전의 역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해군의 미래세대 대표들은 창군 원로 홍순성 예비역 준장에게 해군기를 전달받고 새로운 항해를 함께하는 의미로 해군기를 개양했습니다. 필승 해군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국민을 위한 해군 해병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후배들은 선배 해군들의 발자취를 떠올리며 미래를 향한 책임과 자부심을 다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정말 뜻깊고 영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굳건히 지켜나갈 간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부대기를 드높이며 해군가를 부른 장병들은 사기와 자긍심을 더욱 높였습니다. 기념식은 해군 군악대의 연주와 시민들의 환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 필승 해군으로 걸어온 80년. 해군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항해를 시작합니다. K-팬 뉴스 이경섭입니다. 병무청이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영하는 청년들을 위한 축제, 입영문화제 청춘 예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입영 장정과 가족들의 좋은 추억이 됐습니다. 이태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해군교육사령부. 입영을 앞둔 청년과 그 가족들이 하나둘 연병장에 들어섭니다. 다시 없을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건강히 잘하고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말고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다가 모든 것을 다 즐기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화이팅! 남자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군 생활 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건아 화이팅! 셀프 포토존과 캐리커처, 사격 체험까지 연병장 곳곳에 다양한 즐길거리는 입영을 앞둔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한번 그래도 군인이 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구에서 전우가 됐는데 끈끈하게 5주 지내보자. 저도 이제 친구에서 같이 동고동락할 전우가 돼서 아주 기쁩니다. 필승! 병무청은 719기 해군병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 그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청춘 예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20개월간의 근무가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자랑스럽고 빛나는 도전이 되기를 바라며 또 개인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군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입영식을 앞두고 해군 의장대와 군악대, 초청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졌고 훈련 교관에게 직접 답변을 듣는 군생활 Q&A 시간도 마련돼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채로운 입영 문화제와 함께 해군병이 되기 위한 힘찬 출발을 알린 청년들. 앞으로 5주간의 훈련을 거쳐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낼 정예 해군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유엔 참전용사들이 영면하고 계신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이들의 헌신과 용기를 기리는 턴 투어드 부산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와 함께한 유엔 참전 용사님들을 대한민국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라는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고 이곳에 잠드신 참전 영웅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국가보훈부는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해 희생한 유엔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제19회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부산을 향하여 턴 투어드 부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14개 참전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국내 참전용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기 개항과 1분간 묵념, 추모 공연 등 40분간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은 태극기와 유엔기, 22개 참전국 국기를 동시에 개항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11일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유엔 전몰장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1분간 실시했습니다. 이때 최고의 예우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을 발사했습니다. 총성과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했던 것은 바로 자유와 평화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참전 영웅분들은 평화의 등불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자유롭게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추모 공연은 유엔 참전용사 후손들의 노래와 메시지 낭독, 전통악대 연주 등으로 구성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어 국방부 성악병과 유엔 평화기념관 소년소녀 합창단의 헌정 공연으로 기념식은 마무리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참전 영웅들의 용기와 투혼을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세계인과 함께 기억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 세대들도 그 따뜻한 인류애를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육군이 인공지능과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실제와 같은 가상의 공간에서 장병들이 더욱 효과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AI 전투 실험과 메타버스 지휘체계 등 미래 군사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IMSEC 2025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제육군 MNS 학술대회 IMSEC은 2008년 시작돼 올해로 18번째를 맞았습니다. 2009년에는 국제를 의미하는 I가 붙으면서 기존 MSEC에서 IMSEC으로 이름과 규모가 확장됐습니다. MNS는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의 약자로 실제 전장을 가상으로 구현해 훈련과 분석, 평가에 활용하는 과학적 기법을 말합니다. 육군본부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K방산과 첨단 전력 발전의 핵심 MNS를 주제로 AI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기반 전투 실험 등 다양한 연구 결과가 공유됐습니다. 특히 AI와 데이터가 결합된 MNS는 전투 실험과 무기체계 개발은 물론 육군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시간, 비용,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분석, 예측 중심의 업무 수행과 조직 문화 혁신에도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장에는 55개 기관과 86개 업체가 참가해 AI 전투 실험, 메타버스 지휘체계 등 K방산의 첨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K2 전차 모의 체험기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전차 조종석에 앉은 듯한 생생한 움직임으로 참가자들이 K2 전차의 기술적 강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제가 지금 탑승한 이 시뮬레이션은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육군 전차의 기동성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육군은 이처럼 과학기술을 첨단 강군의 이미지와 연결해 국민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체험으로 만난 첨단 기술들은 실제 훈련과 전력 운용 현장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미 KCTC나 BCTP 훈련, 그다음에 전력 소요 분석, 그다음에 작전 계획, 모의 분석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좀 더 AI 기술과 각종 첨단 기술이 결합되면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투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육군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AI와 MNS 융합 기술을 통해 첨단 전력 발전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우리 해군 함정에 적용할 신기술을 설명하고 관련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민과 군이 협력하면 K 함정기술 생태계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방산 트렌드에 맞춰 우리 해군 함정의 신기술을 설명하고 관련 제품을 선보입니다. 해군 군수사령부와 국립차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획한 제12회 함정 적용 신기술 설명회 및 제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방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함정 적용 기술이 공유됐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해 지역 해군 장병과 군무원들은 광학 센서나 방탄 소재 등 함정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직접 확인하며 적용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민간의 신기술을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정 기술의 전문 지식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군 함정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우리 군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민, 관, 군, 산학연의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하나그룹이 미국에 있는 하나필리조선소를 거점으로 매년 2~3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내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마스카 프로젝트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협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화필리조선소가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한 이곳은 지난해 하나그룹이 미 해군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로 인수한 조선소로 현재는 마스카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통합니다.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10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밝히며 필리조선소를 건조시설로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화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는 한화 측이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에서 매년 2~3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내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말을 빌려 한화가 신규 프로젝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리조선소 주변 지역에서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기사에서 한화가 건조를 목표로 한다는 2~3척이 어떤 용도의 잠수함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K9 자주포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명품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가 세계적인 자주포로 거듭나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K9 자주포의 정확성 그리고 사거리 등 전투력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추진 장약입니다. 추진 장약 속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개발 이야기들을 방산톡톡 시간 알려드립니다. 장약은 자주포의 엔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수출형 장약과 해외에서 통한 장약은 동등 수준 이상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약은 자주포 기준에서 보자면 자주포와 장약 그리고 탄약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자주포는 이제 발사를 하는 플랫폼이 될 거고, 이제 탄은 앞으로 발사체로 투가 돼서 날아가서 목표에 도달해서 피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탄약이 될 거고, 장약은 그 사이에서 탄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정의 형태로 말씀드리면 자주포 내에서 연소되면서 고온 고압의 가스를 발생시켜서 그 고온 고압의 가스로 탄약을 이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를 내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표를 가진 것을 장약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K9에 이제 장전이 됐다는 가정하에 장전이 됐다고 하면 K9 하부 포미 장치 쪽에 별도의 뇌관이 들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벽발기가 뇌관을 치게 되고요. 뇌관에는 이제 블랙 파우더 화약이 일부 소량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뇌관을 치게 되면 그 블랙 파우더가 연소가 되면서 그 화염이 장약 쪽으로 이제 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분출된 뇌관의 화염이 이제 장약을 점화시키게 되고요. 장약 내부에 보면 가운데 이제 중심 점화관이 아니라 홀이 이제 뚫려져 있거든요. 그럼 뇌관의 화염이 그 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홀 안에 그 뇌관의 화염만으로 추진제를 점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점화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뇌관에서 나오는 화염이 그 중심 점화관에 있는 점화제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 점화제를 점화시키고 이 점화제에서 발생된 화염이 추진제를 점화시켜서 그때 추진제가 연소되면서 고온 고압의 가스가 발생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탄두가 움직여서 에너지를 저희가 주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화약이라고 하면 보통 TNT, RDX가 대부분 고폭 화약을 지칭을 합니다. 고폭 화약은 주로 어디 사용되냐 하면 저희가 탄두, 투발체에 저희가 앞에 충전을 해가지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폭발하면서 뭔가 피해도를 늘릴 수 있게 그렇게 개발되는 게 보통 고폭 화약이고요. 이런 것의 특징은 되게 빠르게 연소되는 게 특징인데 저희가 장약에 사용되는 화약은 좀 저성능의 장약을 사용을 합니다. 저성능이라고 하면 이유가 뭐냐면 장약은 저희가 목표로 한 탄속을 내기 위해서 되게 균일하게 타줘야 돼, 연소 특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폭발을 하게 되면 이제 자주포 내부가 견딜 수 없거나 무장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연소되면서 압력을 천천히 끌어올려서 특정 압력 내에서 유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목표로 한 탄속이 나오고 그 목표로 한 탄속이 나와서 목표로 한 사거리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제에서 사용되는 화약들은 주로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세린 혹은 니트로구아니딘 같은 약간의 저성능, 물론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좀 고에너지 물질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런 세 종류의 화약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이거의 특징은 또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탈 때 나오는 가스 발생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절하게 되면서 탄도에 일정한 에너지를 균일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크기로 조절할 수도 있고 형상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형상이고요.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의 형상들이 있고 원통형, 그냥 원기둥 형태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 원기둥 형태 가운데 연탄처럼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구멍을 1개를 낼 수도 있고 7개를 낼 수 있고 19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구멍의 개수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고요. 이렇게 특성을 달라지게 되면 그게 결국 자주포나 어떤 무장책이 들어갔을 때 연소되는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포 장약, 백차지라고 보면 약포 장약과 저희가 이제 모듈러 장약이라고 부르는 그런 모듈 장약이 저희가 2가지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추진제라고 하는 그 주요 메인 화약을 담아두는 케이스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가 천으로 된 백이냐, 그럼 약포 장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용기처럼 동그란 원통형의 용기처럼 돼 있거든요. 과거에 개발되고 양산된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현재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약은 일단은 자주포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연소돼서 탄은 나가고 자주포는 외관에서 보이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장약은 자주포의 엔진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엔진이 자동차에 되게 중요한 부품 중 하나듯이 장약도 결국에는 정확도와 정밀도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고 자주포의 어떻게 보면 엔진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묵묵히 하고 있는 팀원이나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 업무에 매진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군사 365. 먼저 11월 7일로 가보겠습니다. 1978년 11월 7일 용산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지휘하는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77년 7월 제10차 SCM에서 한미연합군 사령부 창설에 합의합니다. 1978년 7월 27일 제11차 SCM에서 한미연합군 사령부 임무와 기능이 합의되는데요. 1978년 10월 23일 제1차 MCM 상설회의에서 한미연합군 사령부 창설이 결정됩니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용산에 창설됩니다. 한미연합군 사령부 창설로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군사적 공백이 보완됐고 효율적인 한미연합작전 수행태세가 확립됐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통합된 군사력은 한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서 11월 14일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14일에서 16일까지 서울에서 아태 지역 15개국 그리고 국제기구 EU와 나토 대표 등이 참석해 제1회 서울 안보대화를 개최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제1회 서울 안보대화가 개최됩니다. 아태 지역의 안보 환경 개선과 다자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목적으로 이후 매년 개최됩니다. 2015년 9월 9일 2015 서울 안보대화가 개최되는데요. 대통령이 첫 기조연설을 하면서 서울 안보대화 비전 선언문이 채택됩니다. 서울 안보대화는 한국이 주도하고 중심이 되는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연례 다자 안보 대화체입니다. 따라서 연례 개최를 통해 국제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15일로 가보겠습니다. 1974년 11월 15일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됐고 1990년 3월까지 3개의 땅굴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주요 경과를 보겠습니다. 1974년 11월 15일 경기 연천에서 제1땅굴이 발견됩니다. 1975년 3월 19일 철원에서 제2땅굴이 추가로 발견되는데요. 1975년 3월 21일 귀순자가 기자회견으로 김일성의 지시로 남침용 땅굴 공사를 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후에도 1978년 10월 17일 경기 파주에서 제3땅굴이 1990년 3월 3일 강원 양구에서 제4땅굴이 발견됩니다. 북한이 만든 땅굴은 무장병력과 난파 간첩 침투를 목적으로 만든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한 대화의 시작과 땅굴의 발견은 북한식 화전 양면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모든 일이란 작은 방심과 부주의에서 큰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가 주관한 2025년 미사일방어 사격대회가 11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수도권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 중인 천궁2 전력화 부대가 처음으로 실사격 평가를 받아 수도권 영공방위 태세를 한층 견고히 했습니다. 올해 대회는 적의 공중도발을 가정해 천궁과 천궁2, 패트리어트 포대의 실사격 훈련으로 실제 교전 절차를 속달하고 전술적인 숙련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1일 해병대 1사단 상륙 기동 헬기 야전 정비 현장을 찾아 품질과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방사청은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 관계기관인 해병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장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육군 35 보병사단 백마여단은 11일 전북 남원시 서원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영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원초 교사와 학생들은 남원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시가지 전투훈련장과 가상현실 영상 모의 사격 등을 견학하고 차륜형 장갑차와 K2 소총 등의 장비도 관람하며 군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는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그러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철원은 영하 1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대구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예상됩니다. 수능일인 13일에도 예년보다 온화하여 입시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